오늘은 좀 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프라인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다른 마케팅도 많이 하지만 주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고요. SEO와 검색 광고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이 SEO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새로운 세상의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조금 갖게 되시는데요. 사실 저는 광고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기는 합니다. 언젠가 다시 다루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SEO가 검색 광고의 역할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겹도록 보고 또 욕도 하지만 이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 안 할 수는 또 없는 이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색 광고를 흔히 PPC나 CPC 광고라고 부릅니다.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간다, 클릭할 때마다 과금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페이퍼 클릭, 코스트 퍼 클릭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거는 과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광고 자체를 부르는 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광고가 키워드 광고밖에 없었지만 지금 배너 광고도 클릭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PPC 광고 혹은 CPC 광고가 검색 광고다라고 부르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최초의 PPC 형태의 광고는 이 플래닛 오아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검색 엔진은 아니고요. 심시티처럼 가상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의 도시에 빌딩들의 기업의 로고를 붙입니다. 사람들이 로고를 클릭하면 그 기업의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상의 도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입점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때 그 과금 방식을 사람들이 로고를 클릭하고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매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PPC 광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는 꽤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처음에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큰 회사들은 $10,000씩 내고 입점을 했고요. 작은 광고주들도 $3,000씩 냈다고 합니다. 이게 1996년이니까 제가 아직도 대학생일 때의 얘기인데요. 이 96년에 9월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픈 텍스트라는 회사에서 키워드를 판매하는 서비스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검색 광고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검색 광고는 우리가 사고 싶은 키워드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 오픈 텍스트의 모델은 오픈 텍스트가 정해놓은 몇 가지 카테고리 키워드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플래닛 오아시스와 마찬가지로 PPC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 광고 모델은 엄청난 비난과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돈을 받고 링크를 상단에 추천하는 이 방식이 결국은 조작이 아니냐는 거죠. 검색 엔진과 검색 결과 화면에 대한 조작처럼 보여지고요. 결국은 검색 엔진을 망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라이코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도서관 사서가 돈을 받고 특정 책을 책장에 잘 보이는데 진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주고 추천을 받은 광고라도 멀쩡한 사이트를 찾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당시만 해도 웹의 굉장히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일종의 블랙햇 SEO, 스팸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내가 클릭했을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링크만 있으면 나는 오가닉이든 페이드든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검색 엔진에게 위에 도서관 사서 같은 예라던가 아니면 언론사의 뉴스 배열 같은 그런 완결성과 순수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고투닷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투닷컴은 테크 인큐베이터이자 투자사인 아이디어랩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랩이 굉장한 회사인데요. 예전 구글 포토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이 피카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회사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IPO를 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랩은 이 빌 그로스라는 아저씨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 아저씨가 온라인상에서 검색이라는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거의 초창기의 검색 엔진과 같았던 월드와이드 웹웜 WWW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따따따따로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를 인수한 이 빌 아저씨는 이 검색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라이코스라던가 알타비스타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너무 사용자를 유입하고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면서 상당히 포털화되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붙이고 정작 검색창 자체를 구석으로 처박아두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따따따는 검색창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없애버립니다. 지금의 구글 첫 화면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1997년에 이름을 고투닷컴으로 바꿉니다.
98년에 고투닷컴은 최초의 PPC 키워드 비딩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쪽에서 사용자가 검색을 할 만한 단어를 골라서 내가 광고에 연동을 하고 이 키워드를 또 다른 사람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 방식을 통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 쪽이 더 상위에 랭크되는 것이지요. 본격적인 지금의 검색 광고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고투닷컴은 검색 결과 화면 전체를 광고로만 채워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색 엔진이 키워드 광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순결성과 순수성을 얘기할 때인데요.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투닷컴이 성공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투닷컴에서 검색을 하고 그래서 검색 결과 화면에 나오는 광고주들이 클릭을 많이 받고 사업적 성공을 거두고 이래야지 더 커지겠죠.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고투닷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검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고투닷컴이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겠죠. 그런데 이 빌 그루스 아저씨는 야, 이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고투닷컴을 키우느니 큰 놈한테 갖다 붙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투가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투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검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고투닷컴에 광고를 노출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야후나 AOL에서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고투닷컴의 키워드 광고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고전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업 모델은 성공을 거둡니다. 고투닷컴은 원래 검색 결과에 광고 결과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돈을 많이 번 고투는 잉크톰이라는 검색 서비스를 붙여서 자연 검색 서비스도 강화를 합니다. 사용자가 많이 늘자 1999년에는 IPO를 진행했고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IPO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뀐 이름이 오버추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추어가 지금 키워드 검색 광고의 시작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고투닷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후는 자신들의 수익의 20%가 바로 이 오버추어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은데 다 까먹고 20%라는 엄청난 수익이 파트너가 조금 떼어주는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3년 야후는 오버추어를 인수합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오버추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야후에서도 그 이름을 쓰지 않고요. 야후의 검색 결과 화면에는 타블라라는 광고 서비스가 노출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12년에 야후코리아가 철수하면서 오버추어도 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오버추어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야후가 네이버와 다음에 밀려서 점유율이 1%도 되지 않을 때도 오버추어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11번가 이런 외부에 나가는 키워드 광고들이 다 오버추어 서비스였습니다. 굳이 야후에 의존하지 않아도 국내의 검색 광고 시장은 꽉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1년에 네이버가 MVP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휘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 다음마저 자체 광고 서비스를 런칭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야후 본사의 CEO로 올라선 구글 출신의 마리사 앤 메이어가 당시로는 꽤나 공격적이라고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저는 야후코리아와 같은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큰 교류는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담배 피고 세미나 같은 데서도 만나면서 이렇게 안면을 튼 분들과 인사 정도는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야후코리아의 철수를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좀 그랬던 게요. 바로 얼마 전에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전에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철수라는 결과 통보를 받게 됐지요. 이때 뒷얘기로는 사장님도 그냥 전날인가 이렇게 아셨다고 하고 아무 낌새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본사 이메일이 오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후코리아의 철수를 알았다고 하고요. 언젠가는 올 일이었고 예견은 하고 있었지만 참 그래도 그 과정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내부 구성원을 저렇게 대하는 회사가 고객들한테는 얼마나 충성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야후는 겉보기만 화려했던 마리사 앤 메이어의 칼장난에 이후 더 큰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죠. 모바일 전환도 쉽지 않았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제가 하고 있는 검색 광고의 시작 바로 고투닷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컨텐츠를 계속 강의 컨텐츠만 할 수는 없고요. 뭐 강의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 지식도 한계가 있고 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킵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요. 요즘 좀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마케팅 관련 서적들입니다. 그런 책들을 조금씩 리뷰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연 그 본질은 뭔지, 그 역사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